옛날 어느 외딴 곳에 한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 없이 살다가 어찌 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늙음하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 하나 얻어놨으니 금지옥엽도 그런 금지옥엽이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아들이야도 귀엽다 보니까 내외가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곧잘 강난을 쳤습니다. 아들아, 저기 가서 너희 어머니 때려줘라.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 때려줘라.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니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뽀르르 달려가서 어머니 한 대 탁 때리고 아버지 한 대 탁 때리고 이러거든.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하 웃고 재미있다고 허 웃고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 버릇이 돼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그럭저럭 아이 나이가 10대살은 됐는데 이놈이 그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때리는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어릴 때는 그 조그만 손이 뭐 맵기를 했겠습니까? 때려도 간지러울 뿐이니 재미있다고 하 웃고 허 웃고 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어지니까 때리면 정말 아팠습니다. 덩치가 말만한 게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탁탁 후려 패는데 이게 참 못 견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그래도 이놈의 아들은 그게 다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그냥 패는 것이었습니다. 외딴 데 사니까 듣는 게 있어 보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배운 거라고는 어머니 아버지 두들겨 패는 일이니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두 말 접고 어머니부터 한 대 후려 패는데 말하자면 그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였습니다. 밥 먹고 일 나갈 때 후려 패는 거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일 나갔다 돌아와서 후려 패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잠잘 때는 잘 주무시라는 인사로 패고 밖에 나가면 잘 다녀오라는 인사로 패제끼니 이걸 배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두내외가 집을 보는데 마침 길손이 지나다가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댁에 하룻밤 재워 주시오. 내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저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얻어맞거나 말거나 그만이지만 손님이 보면 우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를 복날 개패듯이 패제끼는 걸 남이 보면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물고 근처에 인간은 없고 해서 그러니 하룻밤 재워 주시오.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거절합니까? 황혼 축객이라고 옛날에는 날 저물어든 손님을 내치는 걸 제일 고약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 마당에 쿵 하고 부려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외가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곧 얻어맞게 되었으니 겁이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놈이 나무짐을 부려놓고 방에 턱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후려갈겼습니다. 손님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저 아이가 아이 때부터 귀엽다고 아버지 때려라, 어머니 때려라 했더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런다오. 이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효자라는 사람인데 근방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해 주시오. 한 사나흘 있다가 보내겠소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장 며칠이라도 아들 녀석한테 안 맞고 살아보았으면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들이 손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 집에 늙은 홀어머니가 있는데 강효자가 하는 것이 아들하고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들 같으면 먼 길 다녀와서 당장 부모 후려패는 게 천일일 텐데 이 사람은 뵙고 절하고 아주 공손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음식 공대, 잠잘 때는 이부자리 시중, 자고 일어나면 문안 인사. 이거 뭐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니까 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강효자는 들이를 나가고 이놈은 다른 식구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강효자는 들이를 나가면서 아내더러 있다가 점심을 해가지고 오라고 이르고 갔습니다. 그런 뒤에 아내는 보리방아 찌우러 가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하고 어린 손주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놀기 심심하니까 울타리 밑에 호박 심어놓은 데다가 걸음을 주려고 나가는데 이 늙은이가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서 참기름 짜놓은 걸 들고 나갔습니다.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 그걸 걸음으로 호박밭에 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 꼴을 내다보고서는 저 늙은이가 얻어맞을 짓을 하는군. 호박 포기에다 참기름을 갖다 주다니.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흠씬 얻어맞을 거야. 그런데 어린 손주딸이 그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호박밭에 가는 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이제 저 할망구가 손주딸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웬걸 손주딸이 쫓아가서 할머니 그거 오줌 요강이 아니고 참기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하면서 그러더니 단지를 받아가지고 호박밭에 들이붓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보리방아를 찧어 가지고 와서 호박밭에 참기름을 잔뜩 부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기 누가 참기름을 갖다 부었니? 그러니까 딸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주시려는 걸 참기름이라고 하면 무안하실까봐 제가 대신 줬어요. 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딸아이를 꾸중하기는커녕 참 잘했다, 참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하면서 딸아이를 업고 둥둥이를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참기름 단지 들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고 씨암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푹 고아서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갔던 강요자가 점심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씨암탉을 잡아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어머니가 아침나절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아시고서 호박밭에 주시려는 걸 저애가 받아주었답니다. 단지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서 몸보신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아들은 혼자 생각으로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요자가 아내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이 집 식구들이 하는 걸 보고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아들도 효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 이틀 매 안 맞고 잘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또 매를 맞겠구나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짓이 딴판이었습니다. 영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저라고 음식 공대하고 잠자리 시중 들고 이렇게 효자가 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